이 학회 이 장소를 빌려준 그 국민대학교의 체육대학에 있는 이기광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일부 그 학술 논문 발표를 하겠는데요. 그 세 분의 연사가 발표해 주시겠고요. 그 30분 이내로 해주시고 제가 한 5분 전에 이렇게 사인을 보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발표해 주실 분은 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그 이준환 교수님을 지도 교수님 모시고 있는 그 김동환 그 지금 박사 수료하신 김동환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잠깐 여기 그 발표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관련돼서 지금 박사 논문을 지금 거의 마무리 지기 때문에 굉장히 따끈한 그런 굉장히 지식과 정보를 그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오늘 로봇 저널리즘 연구로 야구 경기를 요약하는 알고리즘의 기사 작성 연구에 관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조명을 받아보면서 발표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독특한 학술대회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준환 교수님 연구실에서 작년부터 2015년 3월 28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첫 경기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프로야구 기사를 매일 벌어지는 경기를 요약해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신다면 프로야구 뉴스로봇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고요. K베이스볼봇이라고 facebook.com 뒤에 붙이면 저희가 매일매일 올리는 페이지가 기사들이 올라오니까 이거 보면서 저희한테 많은 격려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 기사를 보면 작년 기사는 왼편에 있는 좀 짧은 기사였어요. 굉장히 서머리 정도로만 한 5문장 정도로 만들었었고요. 올해는 아직도 계속 연구 중이긴 하지만 약간 서머리 플러스 그 매회 점수가 날 수 있었던 상황들을 요약해서 보여드리고 점수가 나는 상황을 포함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팀 간 순위 변동이라던가 그 전체 오늘 경기에 대한 맥락을 좀 전달해 드리는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야알봇이라고 야구 뉴스를 알려주는 로봇이라고 해서 야알봇이라는 이름도 붙여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제가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기사 작성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기자가 기사에 들어가는 내용을 모아서 정리해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그런 거를 이제 기사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신문에 들어가는 기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기사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알고리즘이 대체하는, 로봇이 대체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부터 해서 시작해서 분석해서 뉴스거리를 찾아내고 그 안에서 이를 정리해서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을 다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하고 있고요. 방금 제가 말하면서 얘기했지만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말은 하지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식 명칭은 좀 더 알고리즘 저널리즘 혹은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지금 제가 있는 데가 언론정보학과다 보니까 언론학회 같은 데서 발표를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저널리즘으로서의 가치는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야구는 거기 케이스 스터디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올해는 제가 여기서는 야구 연구를 주로 하고 저널리즘에 가지는 의미 같은 거는 약간 곁다리로 반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세이버 매트릭스 이런 얘기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세이버 매트릭스가 뭐고 뭐 이런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연구팀이 스태츠몽키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로봇 저널리즘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분석하고 이를 자동으로 어떤 오토메이티드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딘가에 활용하는 그런 개념은 많이 있어 왔지만 이 스태츠몽키는 특히 이 아마야구 경기에서 세이브 매트릭스 개념을 도입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그 외에도 오토메이티드 인사이트나 뭐 이런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2013년도에만 300만 개라고 했는데 지금 뭐 분기별로 몇천 개, 몇만 개씩 쏟아내는 사실 숫자는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로봇이 알고리즘이 기사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뭐 0.001초에도 하나씩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사를 만들어내는 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사가 나오는가, 무엇을 기사로 만드는가 이런 게 더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네,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로봇 저널리즘의 역할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서는 미디어에서 로봇의 역할이라고 하면 재난 상황에서 재난 상황들을 디텍트, 모니터링하고 이걸 자동으로 리포트하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재무 보고나 정보 활동의 감시에 이렇게까지 다양한 분야로 로봇 저널리즘의 개념이 확대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상하는 미래는 이런 간단한 기사, 간단한 내용을 가진 기사, 특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바탕으로 기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맡아서 하고 인간은 좀 더 다른 부분, 좀 더 창의성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역할들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정확하고 빠른 전달이 있겠죠. 그 야구 경기가 끝나자마자 기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사를 만들 수 있고요. 혹시 JTBC에서 진행했던 그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를 보신 분들은 알고리즘의 위협이었나요? 아무튼 알고리즘을 다룬 그 편에서 그 이규현 국장님과 저희 측 그 로봇 기사가 야구 경기가 끝나자마자 쓴 기사를 가지고 이제 누가 더 빨리 쓰고 어떤 내용을 쓰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시합해보자고 하셔서 이규현 국장님이 직접 기사를 쓰시고 저희가 알고리즘 기사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표현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이규현 국장님이 쓰신 게 더 재밌었지만 속도적인 면에서는 사실 사람과 비교하기가 힘들죠.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꼭 어떤 특정한 분야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어도 속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그런 분야일 것 같고요. 또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부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런 컨텍스트를 전달할 수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개인적인 니즈를 고려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죠. 평범한 일상 같은 거에서 이야깃거리를 찾아낼 때 이제 그 스몰 데이터의 관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던가 나의 활동 데이터, 내 개인적인 일정, 내 신체 상태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리포트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사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한 일과의 효율적인 대체 수단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리포트를 반복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던가 매일매일 정리가 필요한 상황, 특히 프로야구에서는 상보기사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이 가지는 로봇 저널리즘에 대한 가치, 왜 이걸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 어떻게 야구 기사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야구 기사 작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얘기를 한다면 저희는 내부적으로 로봇 저널리즘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고 있고요. 데이터의 수집, 이벤트의 추출, 중요한 이벤트의 판단, 무드 판단, 뉴스 기사 생성에 이르는 이 5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기사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저희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인간이 이제
이 기사를 이해한다고, 아까 뉴스 그 경기를 이해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경로로 알 수 있죠. 뭐 TV를 본다던가, 치과를 간다던가, 뭐 문자 중계를 본다던가,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소비를 하는 건데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리즘도 뭔가 이 판단을 근거만 하는 데이터를 모으는 게 당연히 필요해서 그게 가장 첫 번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데이터는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많이 다뤄보셨죠. 여기가 또 어느 정도 학회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R도 특강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이벤트로 추출하고 분석해내고 클리닝하는 이런 과정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스텝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은 키 이벤트를 찾는 거,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찾는 거죠. 뭐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이벤트인가 이런 걸 찾는 것과, 이 기사를 쓴다고 했을 때 야마 잡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기사의 프레임을 정하는 거. 학술적인 개념으로는 프레이밍인 건데요. 틀짓기 같은 거죠. 어떤 관점에서 글을 작성을 하는가도 되게 중요한 관점이 되겠고요. 뭐 틀에 따라서 기사를 실제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5개의 과정을 각각의 단계별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크롤링은 사실 뭐 큰 건 아니고요. 저희는 뭐 API나 공공 데이터 같은 걸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야구 데이터는 스포츠 투아이의 제공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희철 선생님에 대한 회고 동영상도 봤었는데요. 저희도 직접 선생님과 이제 얘기를 해서 연구용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겠다는 거를 이제 허락을 받고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에게 있어서도 굉장한 은인이시죠. 이 연구가 시작할 수 있었고, 사실 이런 개념 자체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사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가능했던 그 자체가 이 선생님의 업적이 아니셨으면 힘들 정도로 당연히 저희에게도 많은 영감과 영향을 미쳐주셨고요. 저희는 프로야구 문자 중계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비 온 레일즈의 크롤링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뽑아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놨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놓은 거를 아까 보면 제이슨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숫자와 알파뉴메릭 데이터들이 막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것들에 불과해서 이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이벤트라는 개념으로 정리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기계적으로 생성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인간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벤트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뭐 도메인에 따라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식이나 규칙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도메인 엑스퍼트가 필요하고, 야구 경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고 하면 사실 야구 경기에 대한 야구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야구와 경제 그리고 재난 상황 등등에 대해서 로봇 저널리즘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이벤트를 추출해내는 방법이 달라지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규칙에 따라서 데이터를 해석해내고 있고요. 뭐 요런 게 나오게 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요 내부적인 시스템은 좀 바꾸긴 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가안 혹은 옛날 프로토타입 정도로, 예전 프로토타입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지만 어쨌든 저희가 내부적으로 소화하는 자료고요. 이거를 어딘가에 공개하거나 뭐 하고 있진 않았고요. 네, 타석별로 요약 정보를 이제 이벤트로 추출을 해서 뭐 1회 초에 볼 카운트가 어떻게 되고 이제 그 각 타자별로 어떤 타격에서의 어떤 행동들이 나왔는지, 뭐 아웃이 됐거나 진루를 시켰거나 그럼 주자들은 어떻게 됐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뽑아내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이벤트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네, 여기서 세이브 매트릭스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세이브 매트릭스 얘기는 따로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한 학회가 일단 그죠. 네, 그 추출된 이벤트에 이제 개별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얘기를 찾거나, 네, 중요한 순간이 어느 때 벌어졌구나,
이게 어느 순간이 이 승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이버 매트릭스의 개념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거죠. 저희가 그래서 뭐 이것보다 좀 더 많은 연산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간단하게만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하면 저희가 제이슨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벤트들은 이렇게 모음이 되고요. 27개의 아웃카운트가 서로 이렇게 쌓이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쌓여 있죠. 그래서 보면 저희가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WPA랑 LI 레버러스 인덱스는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어쨌든 WPA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WPA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 winning probability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 어느 정도 기대 승률이 있었다고 하면 넥센의 승률의 관점에서 넥센이 이기는 게 100%가 채워진다는 관점에서 홈팀 개념이죠. 홈팀의 개념에서 지금 기아가 1점을 내고 4점을 내면서 넥센은 4대 0으로 따돌렸을 때는 무려 승률이 도합 30%가 넘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다 보면은 한 10%에서 15% 이상의 그 승률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 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에서 꼭 다뤄줘야 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저희가 나름 내부적으로 어떤 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10% 정도로 사실 1점을 난 상황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4대 0까지 벌려놓으면 거의 넥센이 이길 확률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죠. 80%로 기아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승률이 그렇게 낮아졌다가 이제 후에 다시 넥센이 그 점수를 따라잡게 되죠. 이제 1점에서 3점이 되고 3점에서 5점으로 따라오게 되면서 이 순위가 급격하게 이 승률 변화가 급격하게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자 1, 2루 노아웃 1, 2루였을 때 굉장히 좋았다가 2, 3루까지 가긴 했지만 원아웃이 됐을 때에 그 기대 승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여기서 안타를 치면서 2점이 추가됐을 때 다시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50% 정도까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건 꼭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넥센이 드디어 기아를 역전했다는 시점이 오면 이 역전한 시점에도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부여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베이직한 개념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계시는 오디언스는 다 이해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해보면 이 승률 변화가 많이 생기는 시점들을 모아서 기사를 쓰면 재밌겠구나, 뭐 좀 뭔가 재밌는 걸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이게 저희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이버 매트릭스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뭐 한번 해볼까 그러고 생각해봤던 거였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만들다 보니 이런 순간들을 모아서 키 이벤트를 뽑아낼 수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어낼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야 했었죠. 한 점 더 냈을 때 9%밖에 안 되죠. 아까 얘는 한 16% 정도 됐었는데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WPA가 굉장히 고맙게도 어느 순간이 정말로 중요한 순간인가를 사실 별 다른 저희의 추가적인 노력 없이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게 세이버 매트릭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아무래도 이걸 기사로 만들고자, 사실 여러 가지 아웃풋의 형태가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굳이 이걸 기사로 만들어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기사를 만들 때 이 뉴스 기사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여러 이런 이벤트들 속에서 그러면은 이 기사를 어떤 기사로 만든다고 하면 이 경기를 어떤 분위기의 경기였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고요. 네, 그래서 이 기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어떤 하나의 특정한 그 테마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이밍 같은 걸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 작성에 필요한 전체적인 논조를 정하는 과정이 그 네 번째 단계에서 벌어지는 거고요. 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다시 돌아가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만 얘기하면 저희 요렇게 경기가 끝났다고 하면 5대7 정도면 신승일 수 있죠. 그리고 역전승이 될 수 있겠죠. 네, 그 신승이나 역전승의 개념으로 데이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저희가 그런 규칙을 만들거나 이제 그런 세이버치를 분석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거는 역전승의 경기니까 기아가 처음에 잘 나갔으나 넥센이 뒤집었다. 이 개념으로 한번 기사를 써보자. 이런 맥락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이벤트의 가중치를 바탕으로 기사의 분위기를 결정을 해서 네,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다. 약간 팽팽했던 승부는 갈렸다. 이런 이유로 이제 설명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 후에 앞에서 정한 논리적인 그런 그 분위기에 따라서 실제 문장을 작성하는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그냥 주로 템플릿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 알고리즘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논리적인 연산 방식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구글 같은 거나 인터넷 회사들 보시면 항상 서비스를 베타 버전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걔들은 완성품을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항상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실험해 나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주로 이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의 그 어떤 포인트 수치들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바꾸면서 이게 얼마나 더 정확한 기사를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항상 고민하죠. 그래서 그 구글 검색 같은 거 할 때도 다 검색 렐러번스 같은 것들, 페이지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다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그 더하는 그 상수 하나를 약간씩 변경함으로써 이 검색 결과를 막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도 알고리즘 기사를 쓰면서 주로 작성하는 관점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다고 하면 특정한 어떤 스코어에서 막 그렇게 기사를 쓰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특정한 스코어에서는 계속 그렇게 글을 써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재미가 없죠. 예를 들어 한 10대 8, 요즘 넥센 같은 경우는 1점 차 승부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1점 차 승부는 그냥 다 박빙의 승부였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박빙의 승부일 거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다양하고 좀 지루하지 않게 만들고 그렇지만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게 아니라 분석은 정확하게 하되 그 관점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적용해야겠구나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가중치 매트릭스를 통해서 반복적인 기사 작성 패턴을 벗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장 작성 규칙을 동적으로 조합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중치 매트릭스는 각 이벤트마다 고유한 가중치들을 저희가 매트릭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 간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서 그 이벤트의 스코어를 도출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야 좀 다채로운 관점에서 기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고정 가중치 같은 개념으로 하면 배팅이 일어났을 때 배팅이 hit이 되거나 워크나 사실 이거는 그림은 그냥 설명을 위해서 갖고 온 거고요. 배팅 이제 타격에서 타격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타격 이벤트가 홈런이나 안타나 줄을 출루시켰거나 아니면 희생플라이였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각각이 가지는 그 중요성 아무래도 삼진아웃 되는 것보다는 점수를 내는 거 홈런을 치는 게 조금 더 많은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 점수를 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좀 더 중요한 이벤트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네, 특정 상황이 비득점 상황이 항상 유리하다던가
하는 이제 이런 고정적인 방식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 변동적인 상황들을 저희가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칸 채우기식의 단조로운 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8회 말 1점 홈런과 1회 초 2점 홈런은 중요한 면에서 다르게 카운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동점 상황에서는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적 정보를 반영할 때 변동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안을 많이 해서 알고리즘에 적용을 시켰고요. 사실 세이버 HCS는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세이버 HCS에 있는 그런 숫자 계산 방식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온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네, 그래서 고정된 상황과 변동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뭐 단순히 팀 기록의 의미를 가지고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팀 기록에 보다 더 중요한 뭐 연패, 뭐 연승 상황이었다, 이게 유지가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관점으로 적던가, 아니면은 뭐 팀 뭐 순위가 상승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적어놓고 그 가능성에 따라서 저희가 변동되는 가중치에 따라서 기사를 작성하는 그 무드를 판단하는 방식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문장을 동적으로 조합하는 규칙인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특히 템플릿 기반 방식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뭐 투수진이 예를 들어 넥센을 한 3점으로 묶으면서 오늘 경기에 승자가 되었다. 뭐 투수진이 아니라 누구누구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런 각각의 포인트들에 저희가 단어를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 포인트를 만들어 두고 그 데이터 포인트가 동적으로 채워질 수 있게 하는 게 템플릿 기반 뉴스 기사 작성 방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사를 만들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규칙에 따라서 기사를 그냥 동적으로 조합해서 만들어 주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고요. 뭐 실점이 0점 이상이고 승리를 했다, 꽁꽁 묶으면 승리가 됐다, 승점이 0점이고 했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뭐 이런 단어들을 조금 더 추가해 줌으로써 좀 더 재밌는 기사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템플릿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뭔가 좀 적은 수의 어휘 표현으로 다양한 상향에 적용하면서 특히 데이터 포인트를 그냥 껴 넣음으로써 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묘사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동적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묘사를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가 한국어 그 문장 생성 규칙에 따라서 문장을 만들 때 한국어 문장을 알고리즘으로 다루는 거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국내에서 많이 된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어권에서는 미국에서 하는 연구들의 경우에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한국어를 조합하는 규칙들과 어미가 어떻게 되고 앞에 대명사가 나오는 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저희가 병행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든 방식이었었고요. 그래서 문장을 저희가 동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건 예를 들어 4회말 롯데는 2사 2루 상황에서 상황을 만들었으나 그 후 종료되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런 문장을 이제 좀 저희가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런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 롯데와 NC의 상황들에 대한 그 분위기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누가 따라가는 상황인 건가, 누가 따라가는 상황이어야 했지만 따라갔는가 못 따라갔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 기사의 논조가 좀 달라질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동적으로 템플릿을 쓰긴 하지만 이 조합하는 방식을 좀 더 차별화함에 따라서 어떻게 문장을 연결하는 게 했으나 하지 못했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잘 끌어들여서 만드는가, 이런 것들이 저희 연구의 중점적인 상황이었고요. 네, 당연히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조합을 해서 지금 기사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목 같은 것들도 뽑으면, 제목은 사실 당연히 저희가 미리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그 템플릿을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고요. 요새 이런 것도 좀 몇 개 만들어 봤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희가 템플릿을 어떻게 데이터 포인트들을 어떻게 넣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달리해 가면서 만들어냈었고, 네,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삼성의 순위는 하락했지만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서 팬들은 아쉬워했다, 이런 문장도 만들어내면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 문장에 했지만 했었다, 이런 것들을
뭐 어미 사용이라든가 형용사, 부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이제 바꿈에 따라서 기사의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를 좀 최근에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화에서 18안타 정도 치고 한 2점인가 밖에, 18안타까지는 아니에요. 한 10몇 안타 치고 한 2점밖에 못 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는 뭐 13안타, 뭐 3볼넷을 얻었지만 2점밖에 하지 못했다는 거는 저희가 그냥 갖고 있는 템플릿으로 당연히 그렇게 했지만 내지 못했다, 뭐 아쉬운 걸 보여줬다라고 했는데 다 쓰고 보니까 약간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하나 팬들은 기분 나쁘겠다라고 해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몇 안타 이상으로 쳤지만 5점이 안 났다고 하면 그거는 뭐 어떻게 다른 문장을 해석하는 방식을 좀 달리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회의 끝에 좀 더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모니터링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특히 한화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할 게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뭐 발표는 거의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동아일보에서 그 온라인으로 그 퀴즈 같은 거 진행하면서 이제 기사 주면서 이거 인간이 썼을까요? 기계가 썼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 작년에도 몇 번 했었고 계속 저희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보면은 작년에 짧은 기사였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이 사람들이 속았는데 이제 길어지니까, 특히 중간에 이닝별로 점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전부 다 기록해 주다 보니까 그게 좀 일반적인 기사 형식이랑 다르기 때문에 좀 눈에 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이 기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정답률이 어떻게 보면 오답률이죠. 48%의 사람만 이게 인간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좀 오답률인 건데, 어쨌든 퍼센티지가 좀 더 좋아졌죠. 단신인 거에 비해서. 그리고 평가 같은 것들도 보면 정보가 많은지에 대해서는 알고리즘 기사가 좋다고 하지만 인간 기사들이 훨씬 더 잘 읽히고 좀 더 전문적인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를 보면, 아직도 알고리즘이 기사를 만든다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요 팩트를 나열을 해서 정보를 그냥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좀 기사를 맛깔나게 쓰거나 아니면 좀 전문적인 관점에서 분석적인 거를 도입하거나 하는 거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걸 볼 수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까 하나 경기 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더 재밌는 문장, 재밌는 방식, 그리고 솔직히 알고리즘이니까 할 수 있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해서 하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편파적으로 하는 방식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 팬인데 요새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두산 막 편파 이런 요새 LG랑 붙죠 오늘. 네, 그렇게 편파 방송하면서 하는 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저희 그래서 연구를 여러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할 예정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인풋을 주실 수 있으면 저희 페이지 그 팔로우하면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 댓글도 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연구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봇이 쓴 기사하고 그냥 인간이 쓴 기사하고 댓글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 잘 지켜서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연사를 곧바로 모시겠습니다. 다음 연사는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님 장영재 교수님 발표인데요. 장영재 교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잘 압니다. 산업공학과 교수님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야구 연구, 오늘 발표하실 마커프 모델을 이용한 최적 타석 결정 및 자동 하이라이트 시스템, 이 연구 이외에도 다양한 야구 연구를 하시고, 요즘에는 이제 겨울 스포츠로 가서 스키 연구도 해서 좋은 논문도 써주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장 교수님들 역시 30분 정도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장영재 교수님 환영하겠습니다.